뭐 이런 코너 입상관에서 이제 제가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저도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 초보 시절에 코너를 용접을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뭐 거울 용접도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회사에 같이 일하던 형님한테, 아 형님 이거 용접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이런 것도 용접을 못하냐, 형이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당시 CO2였어요. 뭐 티그는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용접을 하셨어요. 용접을 쭉 하시고 손으로 딱 만지더니 좆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답이 없습니다. 용접이라는 거는 감각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오래간만에 현장 용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선에 초보 용접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현장 용접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뭐 이런 해양 플랜트나 육상 플랜트나 이런 플랜트 현장에 가가지고 품질 기반 용접을 할 때 이 자세를 잘 못 잡는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가지고 조금 도움되는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선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용접에서 초보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에 뭐 언더배관이라 하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아니면 이제 뭐 지상 쪽에 좀 깔려 있는 배관, 천장에서 바로 밑에 내려와 있는 천장 직하 배관,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벽에 붙어 있는 용접 포인트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뭐 파이프 렉이나 뭐 다양한 가지관이나 이런 피팅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복잡한 구조물의 배관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로 조금 주제를 잡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현장 용접에서 이 언더 배관에서 용접을 할 수 있는 뭐 순서라든지 연결 위치라든지 뭐 오버헤드 투입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초보들이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에 이 언더배관 용접 순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언더배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장애물이 있는 이제 낮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순서를 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정을 좀 잡으면 좋겠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안 좋은 쪽부터 용접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긴 한데 거기서 조금 구성을 조금 바꾸게 생각을 하면, 장애물이 있는 안 좋은 쪽부터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장애물이 있는 쪽에서 좋은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서 용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 좋은 쪽에서 용접을 하게 됐을 때의 단점은 우선에 연결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순서들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실 때 우선의 공정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용접을 하는 거를 조금 선행되게 용접을 하시는 게 1번 순서가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중간에 흐름을 좀 끊는 얘기긴 한데, 초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긴장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선에 보이는 좋은 부분부터 먼저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안 좋은 부분이나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도 어려워지고 자세도 안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우선에 장애물 있는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용접을 조금 당겨 나오는 게 좋아요. 뭐 요 부분에서 나중에 용접본 각도라든지 뭐 와이어를 좀 꺾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와이어 위치를 좀 바꿔서 넣는다든지, 뭐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방향 유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무로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거고. 자, 와이어 각도에 대해서 좀 요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와이어 각도가 정면에서 보이면 이렇게 시야가 지금 파이프를 이렇게 용접을 하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손도 가리고 와이어도 가리고, 특히나 핫패스나 뭐 필패스나 이렇게 홈이 깊은 각도로 들어가면 더욱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와이어 시야를 조금 반대로 놓고 손을 안 가린 상태에서 와이어 투입 각도를 바꿔가지고 넣어주는 거를 필드에서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도 용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와이어를 휘어주게 됩니다. 와이어를 휘어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접의 자세가 나쁜 쪽을 용접을 하거나 혹은 어려운 쪽 용접을 할 때, 제가 아크 용접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죠. 와이어를 휘어서 합니다. 근데 티그 용접봉 특성상 와이어가 많이 돌아가요. 용접하다 보면 와이어도 돌아가고 집중력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 와이어를 마지막에 손 잡는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똑바로 잡는데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여러분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용접을 하면서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와이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용접하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조정해갖고 넣을 수 있고, 두 가지가 닿는 면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넣을 수 있고, 각을 실제로 안 보이는 각도를 몇 밀리라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용접할 수 있다. 이게 현장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자세가 안 나오는 용접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니, 이런 방법도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물론 완전히 당기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하진 기준으로 당긴 다음에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칭을 기준으로 반대편을 용접해야 되죠. 왜냐하면 변형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위에서 봤을 때 관통 용접을 하든,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진을 용접했을 때 위에서 이제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2번을 용접하고, 자, 마지막에 가장 좋은 자세를 남겨주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자세를 남겨주는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선에 마지막에 좋은 자세를 남겨둬야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고 나머지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엔드를 좋은 쪽으로 조금 남겨두고 용접을 하셔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입니다. 이제 초보들은 좋은 쪽을 먼저 용접을 하는데, 뭐 좋은 쪽을 항상 마지막에 좀 용접할 수 있도록, 장애물 쪽으로 좀 용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용접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용접동 투입 각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통 용접을 통해서 어디든 이제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용접이 가능하지만, 필러나 이제 캡패스나 이런 용접들은 사실은 초보들은 나는 백만 넣으면 다 용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백만 넣으면 용접을 할 수, 저도 초보 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백보다 이제 이 자세가 나쁜 현장 용접 같은 경우는 필러나 캡패스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겉만 용접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품질 기반으로 이제 RT나 UT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합률이 더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현장 용접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RT나 이런 검사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자세든 공간이 열려만 있으면 백피트는 다 넣을 수가 있는데, 필러나 캐핑이나 이런 용접들은 시야가 보이지 않으면 용접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떻게든 거울을 넣든 뭐 스몰 토치를 넣든 뭐 자세를 꺾어서 하든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고 용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한 뭐 이런 현장 포인트 중에서도 장애물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은 포인트들이 또 발생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대부분 다 뭐 이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용접을 하는 게 선행되긴 하는데, 초보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파이프를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파이프 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막 파이프 다발이 붙어가지고 용접을 마무리를 해서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 구간도 나의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용접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보일러 튜빙이 됐든 아니면 파이프 렉이 됐든 이렇게 자세가 뭐 나쁜 이런 입상관들이나 배관들이 쫙 깔려 있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우선에 이 치부를 할 때는 중간 사이에 이런 배관 이빨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나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기와 다르게 우리는 항상 결과물만 보다 보니 저 자세가 나쁜 걸 어떻게 용접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치부를 하기 전에는 이빨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용접을 해보면 이제 뭐 자세가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용접 순서나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는 테크닉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공정이 흘러가고 나면 테크닉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배관사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토치 각이 안 나오거나 스몰 토치를 넣어도 막 공간이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용접사들라도 용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진 용접을 하건 뭐 관통 용접을 하던 뭐 한방 용접을 하던 이런 거는 후회 문제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인이나 레바블럭이나 이런 걸로 배관을 좀 당기든 아니면 뭐 서포트를 좀 풀어가지고 배관을 좀 당겨가지고 공간적인 좀 여유를 만들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용접을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항상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초보들이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용접을 굉장히 기술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요런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오지 용접이나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이제 현장 가가지고 제가 용접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실전으로 이제 왔는데 이 현장 용접하는 순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언더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언더배관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좀 낮은 포인트, 지금은 조금 높은데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현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칭으로 양쪽 다 자세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쪽이 조금 그래도
이 반대편보다는 자세가 좋은 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용접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백 같은 경우는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면 상부 쪽에서 웬만하면 용접을 다 해주십시오. 뭐 우리가 간통 용접이나 이런 용접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가가지고 누워야 되고 용접하는데 공간에 협소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가 안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루트 패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보이는 상태에서 관통 용접을 이용해가지고 다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접을 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필패스나 캡패스인데 이런 용접들이 이제 시야가 이제 갭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야를 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순서를 좀 잘 따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했던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공간이 있으면 누워서 토치를 들어갔을 때 장애물이 있는 쪽에서 하진을 이용해서 최대한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용접을 해서 당겨 나와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당겨 나온 뒤에 위에서 보고 요 부분 장애물이 있든 없든 토치가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가장 좋은 자세가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자세를 이제 핸드로 용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용접하는 순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유는 처음에 안 좋은 자세에서 용접이 당겨 나오고 반대편을 용접하면 대칭이 됩니다. 대칭이 되고 나면 실제로 이제 항상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시면 변형에도 유리하고 품질에도 유리하다. 요런 조금 기본 공정을 가지고 용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순서가 정확하게 없다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착각하는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쪽에서 먼저 용접을 항상 하라면 항상 뭐 이런 쪽에서 용접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용접을 하는 쪽이 용접을 공정을 끌고 가기 유리하다. 두 번째, 아무리 여러분들이 초보고 용접하는 게 어려워서 보이는 좋은 쪽만 먼저 용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용접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접 누락을 하게 되거나 용접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천장 직화 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천장 직화 배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스케줄이 얇은 배관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LNG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장 직화 배관 같은 경우는 위에 공간이 없어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연결부나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손을 넣어가지고 연결부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십시오. 테크웰딩을 길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그림상 좀 하진으로 보이는데 되게 하진이 아니니 최대한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지고 연결 부위를 밑에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 용접을 결합하면 연결 부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결 부분이 불확실성이 높게 되면 연결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스케줄 얇은 배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스테인리스나 이런 부분들은 수축 변형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갭을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위에 가면 갭이 많이 줄기 때문에 갭이 어느 정도 줄 부위를 미리 용접을 함으로써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천장
직화 배관이나 스케줄이 얇은 스테인리스나 이런 수축 변형이 심한 재료들은 상부에서 먼저 용접을 하셔가지고 이런 테크 부위를 조금 내려가 연결 부위를 좀 분산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 이런 현장 포인트 중에서도 장애물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은 포인트들이 또 발생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대부분 다 뭐 이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용접을 하는 게 선행되긴 하는데 초보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파이프를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파이프 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막 파이프 다발이 붙어가지고 용접을 마무리를 해서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 구간도 나의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용접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보일러 투병이 됐든 아니면 파이프 렉이 됐든 이런 자세가 나쁜 이런 입상관들이나 배관들이 쫙 깔려 있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우선에 이 치부를 할 때는 중간 사이에 이런 배관 이빨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나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기와 다르게 우리는 항상 결과물만 보다 보니 저 자세가 나쁜 걸 어떻게 용접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치부를 하기 전에는 이빨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용접을 해보면 이제 뭐 자세가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용접 순서나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는 테크닉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공정이 흘러가고 나면 테크닉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배관사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토치각이 안 나오거나 스몰 토치를 넣어도 막 공간이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용접사들라도 용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진 용접을 하건 뭐 관통 용접을 하던 뭐 한방 용접을 하던 이런 거는 후회 문제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인이나 레바블럭이나 이런 걸로 배관을 좀 당기든 아니면 뭐 서포트를 좀 풀어가지고 배관을 좀 당겨가지고 공간적인 좀 여유를 만들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용접을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항상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초보들이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용접을 굉장히 기술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요런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오지 용접이나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이제 현장 가가지고 제가 용접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장 직화 배관이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만약에 천장 직화 배관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장 직화 배관 같은 경우는 상부의 쪽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머리가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토치를 위에서 봤을 때는 토치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토치를 내려가지고 백을 넣죠. 그리고 관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을 내려가지고 연결하는데 요거를 이제 밑에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위라고 치고 밑에서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토치가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관통 용접으로 연결을 내리면 연결 부위가 분산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 버티칼 쪽에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품질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NG나 이런 현장들처럼 스케줄이 얇은 배관을 용접할 때 파이프가 함몰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 먼저 용접을 하고 테크를 좀 길게 치는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천장 직화 배관에서는 좀 사용을 해봐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현장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지 같은 경우는 오지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배관이죠. 보통은 이제 수평, 입상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지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보통 보면 이제 코너에 붙어 있는 이런 입상관들이 이제 용접하기가 좀 상당히 상그럽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위치적으로도 좀 어렵고 코너가 있다 보니 이제 시야도 확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뭐 거울 용접을 한다거나, 물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물론 뭐 저희 학원 채널에도 거울 용접 이용해가지고 거울로 보고 안 보이는 구간을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우선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초보들이 좀 알면 좋겠는 게, 연결부, 그다음에 가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접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하지 못하게 그냥 뭐 간통으로 하든 뭐 하든 테크만 딱 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시작하거나 연결하거나 이음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코너 쪽에서는 좀 길게 빠져나오고 바깥에서 이제 시작을 하건 연결을 하건 이렇게 조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접을 쭉 하다가 이쪽에서 코너 쪽에서 용접을 쫙 하다가 안쪽 코너 쪽에서도 연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접부나 이런 것들을 좀 될 수 좀 생각을 하고, 안쪽에서 좀 길게 용접을 한 뒤에 뭐 대칭으로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용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는 이제 이 초보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좀 초보분들이 보는데, 물론 이렇게 용접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보고 현역에서 좀 용접하신 분들도 볼 텐데, 아주 초보분들이 본다고 가정을 하고, 사실 이런 용접들이 일반적으로 위빙으로 용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저도 현장에서 초보 때는 막 뭐 이제 용접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위빙으로 막 억지로 용접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프리핸드 용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기 용접이죠. 그리고 뭐 훌측이나 당기기 용접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완전 초보분들은 위빙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리기 용접 쪽으로 하시고, 당기기나 이런 거보다는 훌치기 용접이나 이런 걸 좀 하셔라. 이게 뭐 차이를 또 굳이 두자면, 이제 당기기 용접은 이제 전류 암페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코너 입상관 같은 경우는 안에 그라인더가 실제로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훌치기 용접이나 이런 용접들을 조금 하시고, 훌치기 용접을 만약에 하셨을 때 우리가 헤비 배관 이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다층 용접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결함 분산을 좀 위해서 다층 용접을 할 때도 시작부나 연결부들을 조금 분산을 시켜서 좀 연결을 해줘라, 이런 부분들을 좀 초보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막 이제 흔히 사용하는 4인치 그라인더나 이런 것들이 코너 입상관에서는 이제 RT 용접이면 안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그라인더를 안 사용할 수 있게끔 용접을 하시는 게 우선이 돼, 혹여나 어쩔 수 없이 용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이제 초크 그라인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라인더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특히나 입상관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혹시나 뭐 억지로 초보분들 용접하려 하지 마시고, 뭐 배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혹시나 배관을 좀 당겨가지고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지 현장 포인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변형에 조금 자유롭다고 표현드릴 수 있어요. 오지는 이 열이 가는 부분이 조금 고정되어 있지만, 이지 같은 경우는 열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접의 속도나 이런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오지처럼 위쪽으로 열이 분산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로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변형을 잡기도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초층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변형을 또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변형보다는 아무래도 품질 위주로 용접을 하시면서 나중에 조금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용접을 하고, 이후에 꼭지기나 이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변형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핫패스나 필패스나 뭐 캐핑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을 잡을 수 있으니,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코너 입상관에서 이제 제가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저도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 뭐 같이 일하던 용접사 뭐 형님이죠. 형님이 저도 초보 시절에 이렇게 용접을 배우다 보니까 코너를 용접을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초보 때 용접이 어렵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 거울 용접도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회사에 같이 일하던 형님한테 형님 이거 용접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있던 회사 형님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이런 것도 용접을 못하냐, 형이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시 CO2였어요. 뭐 티그는 아니었고 CO2 슬리브였는데, 코너 입상관 용접을 하면서 손으로 딱 코너 안에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감각을 딱 익히시더니 CO2로 자연스럽게 용접을 하셨어요. 용접을 쭉 하시고 손으로 딱 만지더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형님이 역시나 이 고수는 다르다. A 것들은 다르다. 와 역시나 손으로 감각만으로 그냥 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용접을 할 수 있겠구나. 거울도 좀 들어가기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랬는데 그 형님이 이제 용접을 하시면서 손으로 딱 넣어가지고 이제 용접을 딱 하고 나서 손을 만지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좆됐다. 요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자면 정답이 없습니다. 용접이라는 거는 감각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테크닉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초보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런 영상을 찍으면 뭐 거울 용접을 할 수 있니 양손 용접을 할 수 있니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사실 우리는 초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답이 없으니 항상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공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용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접 기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용접을 테크닉적으로 좀 우수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초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좀 공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면서 용접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현장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현장으로 와봤는데 코너 입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는 이런 코너 입상관이 여러 가지 가닥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접을 할 때도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상관이 없죠. 대신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배관은 항상 이렇게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우선에 이런 것들을 용접을 먼저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도 용접을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RP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고 혹은 뭐 헤비 배관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좀 공간의 여유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인이나 레바를 걸어가지거나 아니면 뭐 서포트를 풀어가지고나 이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배관을 벌려서 용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반대편이 벽이라고 했을 때 안쪽에서는 최대한 관통 용접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당겨서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쪽 안쪽이 머리를 넣어서 안 보이는 공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통 용접을 이용해서 최대한 백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고 뭐 당연히 양손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작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는 토치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꺾어가지고 들어오고 정방향으로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도 공간이 너무 더 협소하다 이런 경우 같으면 텅스텐을 조금만 더 이렇게 길게 빼주시고 나서 공간을 확보하고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초보들이 위빙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위빙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기 용접이나 우리 훌치기 용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용접을 하시고 물론 위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빙이 100%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위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같은 경우는 루트를 용접할 때는 변형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될 수 있으면 품질 위주로 먼저 용접을 하신 뒤에 나중에 후에 배관이 넘어가거나 했을 때 곡집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좋고 열 변형 자체가 우선에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직하기도 이제 숙련 같은 경우는 좀 쉽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영상에서 드린 겁니다. 뭐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루트에서는 최대한 품질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필패스나 캡패스나 이런 데서 조금 잡을 수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파이널 같은 경우 캐핑이나 아니면 필패스에서도 멀티로 용접을 하는 경우에 제가 아크나 CO2나 미그 용접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멀티 용접을 할 때 시작부나 연결부, 이연 부위에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산을 조금 시켜줘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크 용접이나 CO2 용접처럼 연결 부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오버랩이 나는 경우는 사실 특유 용접은 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현장 용접 같은 경우는 시작부나 만나는 부위에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멀티 용접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최대한 시작부나 마무리 연결부를 분산을 조금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하시면서 그런 현장 포인트 여러분들이 용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